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아이디어 특허로 이변을 만드는 이동기별 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들에 이어서 마지막이자 완결인 작성된 청구항을 기초로 어떻게 전체 명세서를 완성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특허 전문가들이 작성하는 방법은 이 명세서의 작성은 그 발명의 핵심을 머리에 두서 살을 붙여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발명의 명칭, 그 다음에 청구항의 작성을 통해서 뼈대를 만들고서 이 뼈대를 토대로 명세서를 작성해가는 과정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어떤 명세서를 작성하는 전문가마다 다릅니다만 이 순서를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먼저 제가 특허를 등록을 받은 시동시단으로 등록을 받은 이 펜을 샘플로 해서 잉크가 담겨있는 심지가 이제 뚜껑에 의해서 담겨 있어서 잉크가 마르지 않고 평소에 옷에 바깥에 잉크가 새지 않는 이 펜을 샘플로 해가지고 청구항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핵심 특징은 잉크가 담겨있는 심지, 그리고 이 심지를 담고 있는 케이스, 그리고 이 케이스 앞쪽에서 심지를 마감하는 뚜껑,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청구항을 작성을 했었어요. 이렇게 작성을 했다는 거는 이 세 가지 구성 요소에 의해서 무슨 해결하는 제공하는 효과를 저는 발명의 핵심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는 발명의 목적과 이 수단을 특정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것인데요. 제가 이 청구항에서 선택한 발명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잉크가 마르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명의 목적입니다. 잉크를 담는 심지를 담는 케이스와 이 앞에서 마감하는 뚜껑, 이런 구성 요소를 가진 것을 저는 발명의 특징으로 하였습니다. 자, 청구항에는 이외에 이걸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독립항으로 하고 뒤에 있는 마개, 심지를 쉽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마개, 그리고 앞에 뚜껑에서 손을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는 홈, 이렇게 구성 요소를 추가적인 종속항으로 청구항으로 잡았었는데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전체 명세서를 작성해 간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처음에 명칭을 작성을 했죠. 기술 분야를 작성을 합니다. 기술 분야는 이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또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작성합니다. 이 발명은 볼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잉크가 마르지 않고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않아 편리한 볼펜에 관한 것이다. 일종의 이 볼펜에 관해서 그냥 일종의 선전포고, 어떤 내 기술은 무엇이다 라는 그냥 정말로 간단한 요약 정도 해준다라고 부담없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인데요. 이 부분은 작성하시기 전에 먼저 선행기술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있으셔야 됩니다. 내 발명을 하면서 당연히 예전엔 이래서 불편했어 라는 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겠지만 기왕이면 실제 기존에 있었던 선행 특허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좀 극적인 대비를 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에서도 지금 발명이 되는 기술에는 선행기술 문헌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발명이 배경이 되는 기술은 원래는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종래 필기를 위해서는 펜 쪽에 잉크를 찍어서 계속 찍어서 사용하고 또 찍는 과정을 거쳐야 하였으므로 불편하였다.
이렇게 종래에는 무엇이 불편했는지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기존의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언급해줘가지고 읽는 사람을 하여금 불편하구나, 불편하구나, 불편했겠구나, 그렇겠지, 불편했겠지, 아이고야, 그랬구나. 이렇게 해서 종래의 문제를 계속 짚어주는 게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이고요. 그러면서 실제 특허 문헌이 특허 공개 제 10-2007-뭐 0085에서 펜 촉이 달린 볼펜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서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제 이런 게 종래 기술이었구나라고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특허 문헌의 기재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심사관이 참조는 하되 굳이 여기 반드시 이 선행 문헌을 참조는 하되 이 선행 문헌을 가지고서 심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부담 없이 기존에 있었던 내가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작성을 해주면서 그거에 연관된 그런 선행 문헌을 키프레이에서 검색해서 제시해주면 됩니다. 어쨌건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은 종래에 있었던 내 발명이 장점을 상대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종래의 문제점들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발명의 내용 부분입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이 명세서 작성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세 가지 자, 발명의 효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 이 부분을 묶어서 발명의 내용이라고 했던데요. 이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 발명을 일종의 요약처럼 해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고 무슨 효과를 낸다. 이 부분을 간단히 정리한 건데요. 의외로 작성 방법은 쉽습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에서 제시했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에 본 발명은 종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펜촉에 번거롭게 잉크를 계속 찍어서 사용해야 하는 종래의 필기구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쉽게 작성하면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됩니다. 배경이 되는 기술에서 문제가 여러 제시됐으면 또한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를 추가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됩니다. 쉽죠? 다음으로 과제 해결 수단은 무엇을 작성하느냐? 이때 청구항의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청구항을 작성을 했었죠? 청구항에는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발명의 명칭 콤마였죠. 이 구성 요소를 쫙 복사해서 해결 수단에다가 붙여줍니다. 상기한 목적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명칭은 볼펜은 콤마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끝입니다. 자, 청구항은 구성요소 발명의 명칭 콤마였는데 이 구성요소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을 또 충족시키기 위한 의미도 있고 실제 청구항이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를 해결 수단이기 때문에 그 청구항을 그대로 가져오되 명칭을 앞에 둬서 이러한 볼펜은 뭐뭐 구성 요소가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순서만 바꿔주는 겁니다. 상기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볼펜은 잉크가 한 심지와 케이스와 뚜껑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끝입니다. 과제 해결 수단. 그리고 이제 발명의 효과입니다. 발명의 효과 쉽습니다. 앞서서 발명의 효과는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이 해결 수단에 의해서 해결되면 그게 효과입니다.
자, 보세요. 발명의 내용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있고 이게 본 발명의 핵심 수단에 의해서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효과는 그 과제가 해결된 겁니다. 상기한 바에 의한 본 발명의 불펜에 따르면 붙여놓을게요. 덩그럽게 잉크를 계속 찍어 사용해야 하는 종래의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해결된다. 그리고 뭐만 앞서서 또 추가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뭐한 단점이 해결된다. 이러면 끝납니다. 물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명세서를 위해서는 이외의 이 해결 수단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추가적인 효과를 작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단순하게 여러 번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찍어서 필기해야 되는 단점만 해결한 게 아니라 또한 본 발명은 휴대를 할 때 잉크가 바깥에 배어나지는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효과를 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효과를 내주면 이 발명에 의해서 파생될 수 있는 추가적인 효과까지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이제 내 발명에 대해서 뼈대가 더 탄탄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명의 내용 3종 세트를 작성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발명에 대해서 윤곽이 드러났어요. 청구항에 의해서 뼈대가 만들어지고 발명의 내용에 대해서 윤곽이 드러나면 이제 무엇을 하냐? 여기다 살을 입히는 과정입니다. 살을 입히는 과정은 이제 도면을 포함해서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다가 도면을 참고해서 일종의 기술 설명서, 제품 설명서처럼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도면에는 도면 부호를 붙이고 그 도면을 참고해서 도의를 참고하며 도면을 예시해가면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일종의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도면만 잘 제시되면 됩니다. 물론 좀 이제 시간을 들이는 부분은 있지만 충분히 좀 여러분들이 어디서 제품 설명서 같은 거를 보았다면 또 어떤 장난감 제조 조립할 때 도면 부호를 갖춘 조립하세요 뭐뭐 하세요를 보았다면 능히 하실 수 있어요. 실제 제가 특허 출원을 하면서 작성한 부분을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명칭이 있고요. 기술 분야가 있고 배경 기술이 있고 고안의 내용, 해결 과제 해결 수단, 고안 효과 간단하게 3종 세트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상세한 설명은 이렇게 도1, 도2, 도3 그리고 도면부 참고해서 쫙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은 이렇게 1도, 2도, 분리사시도, 뭐 내부 구체적인 내용까지. 도면의 종류는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절단, 단면도, 분리사시도. 근데 사시도가 있으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구성을 이해하기 쉬워요. 또는 도면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제조 방법 같은 경우에는 굳이 도면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도면은 참고를 위한 것입니다. 도면을 준비하고 머릿속에 떠올려서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도면을 대략 준비하고 도면을 참고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이 구체적인 발명을 실시하기엔 구체적인 내용인데 이 부분은 특별히 뭔가 이제 어떤 법적인 한정이 적어요. 도면을 참고하면서 충분히 설명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청구항의는 구성 요소가 왜 의미가 있고 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명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밑그림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상세한 설명에 내용이 없는데 청구항에만 구성이 있으면 이거는 뒷받침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청구항에 있는 게 뜬금없어 라는 식으로 거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구항에 있는 내용들은 다 포함해서 살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더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 명세서에서 작성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 요약이나 대표도는 뭐 가장 대표적인 2명 작성하면 되고요. 자, 요약 쉽게 작성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요약은 과제 해결 수단. 이 말씀드렸죠? 발명의 내용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 3종 세트 있다고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 옵니다. 네. 자,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부터 복사해 오고요. 문장만 다 듣습니다. 본 발명은 종래의 문제를 발명의 목적, 번거롭게 잉크를 계속 찍어서 사용해야 하는 종래의 필요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 스킵하고 구성 요소는 잉크가 담겨 있고 뭐뭐하여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이런 볼발병은 대표적인 자 보세요. 발명의 어떤 핵심에 관한 부분이 앞서 발명의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것만 따와서 한 문장이 돼도 2문장이 돼도 괜찮습니다. 그냥 정리하면 그게 바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발명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다. 이렇게 3종 세트를 정리해주면 요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명세서의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명칭, 청구한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살을 붙이는 과정이 이제 명세서의 전체적인 작성인데 명세서의 전체적인 작성은 방법만 알면 순서만 지키면 그냥 앉아서 시간을 들여서 차분하게 작성만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명세서 작성을 다 하시고 나면 다시 한번 청구항 발명으로 가셔서 청구항이 구성 요소가 과연 특히나 이 청구항 1에 불필요한 구성은 없는가, 이 청구항의 구성 요소의 설명이 충분한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이 나름대로 완벽하다라고 하면 이제서 출원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점과를 통해서 이 명세서가 작성이 잘 됐는지를 검토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이 청구항의 작성이 아무리 형식적으로 잘 됐다 하더라도 더욱 중요한 건 내가 원래 의도했던 발명이 정말로 청구항의 권리 설정이 잘 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청구항을 작성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까지 3회에 걸쳐서 특허 명세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이변을 만드는 이동기별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